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3월 7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감사 스마일도 주말 재충전 잘하고 새롭게 3월 둘째 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좋은 글은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네요. 오늘 방송할 주제는 제가 지난주에 창릉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단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덧붙여가지고 고향신문의 이병우 기자님께서 창릉 신도시 1518세대 오는 7월에 사전청약을 한다라는 지난주 3월 3일 기사고요. 수정이 3월 5일 날 있었네요. 한번 살펴보면 S1블럭에 494세대, 그 다음에 S4블럭에 1024세대가 지금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1블럭 위치를 갖다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고양선 인력이 들어오는 대로 해가지고 제가 판단했을 때 도보 역세권 거리 정도 될 것 같고요. S4블럭은 매화 쌈밥 뒤쪽이나 그 다음에 이케아 대각선, 그 다음에 5단지, 6단지 쪽 사이길로 해가지고 뒷블럭 정도의 S4블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분양됐던 단지는 S5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S6블럭, A4블럭 신혼희망타운이 작년 12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고 1월에 사전 청약을 받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 당첨자 발표까지 한 것 같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신문 기사를 조금 더 살펴드리면 S1블럭하고 S4블럭이 최고 30층 정도로의 설계가 지금 3월 중에 설계 공모가 번공고 발표될 예정이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S6블럭에 84제곱미터가 S5블럭이죠. 262호가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라는 이야기. 일단은 올해 사전 청약을 갖다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창릉 3기 신도시에는 38,000세대, 약 4만 세대 정도 중에서 1518세대가 7월에 빠르면 사전 청약을 한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블록보다 빨리 설계 공모를 추진하게 됐다라고 지금 전했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S1블록 같은 경우에는 371세대가 25평, 그 다음에 30평이 26세대, 그 다음에 34평이 97세대, 총 494세대로 지금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S4블록,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024세대로 지금 구성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서 아파트 내부 또는 앞마당에서 행해졌던 일상행위를 아파트 외부에서도 일부 할 수 있도록 생활가로 활성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인데 지하주차장 또 각 호당 1.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세대당, 한 가구당 차량이 거의 2대에서 3대 정도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창릉 3기 신도시에는 주차 부분을 최소 1.5에서 2대 정도까지 차량을 갖다가 넉넉하게 주차를 갖다 공간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설계 공모를 갖다 할 때 아예 한 호당 주차를 갖다 1.2대로 이렇게 못 박지 마시고 한 1.5에서 1.8 정도로 2대까지가 좀 힘들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차량을 갖다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창릉 3기 신도시 1518세대는 7월에 이제 사전 청약 전에 공공주택 설계 공모가 진행되는데 또 많은 업체들에서 설계 공모를 아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LH 관계자는 사업 추진 일정 등에 따라서 공모 일정 등이 변동될 수 있긴 하지만 올해 전체 설계 공모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내부적으로 이제 3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빠르면 3월에서 늦어져도 4월 정도에 사전 청약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요. 여기 그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4월 당선작이 정해질 예정이고요. LH는 촉박한 설계 일정을 고려해서 설계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완성도 높은 설계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이 아니죠. 지난 1월에 이미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이 이루어졌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뜨거운 관심을 갖다가 보였고요. 경쟁률이 336.6대 1을 나타냈고 많은
3기 신도시 중에서 창릉 신도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84, 즉 34평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뀐 게 신혼희망타운도 이제 60제곱미터 이하를 갖다가 공급하지 않고 60제곱 이상으로 또 공급을 또 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뉴스가 있기 때문에 A4블럭을 제외하고 A6이나 A8블럭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소식을 제가 알게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 S1블럭하고 S4블럭의 추정 분양가가 지금 보시게 되면 25평은 4억 8천, 그 다음에 30평은 5억 9천, 그 다음에 34평은 6억 7천 선으로 지금 결정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사전 추정 분양가가 만약에 결정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 청약 때는 이 가격보다는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사전 청약 분양가는 지금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특히 또 사전 청약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사전 청약은 보험을 들어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사전 청약을 당첨을 되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 방송을 갖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 제가 토요일 날 말씀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S4블럭에 대한 현장 설계에 이렇게 사전 예고가 지금 되어 있는데, S1블럭도 비슷하게 지금 될 것 같고요. 최고 층수 같은 경우에는 30층, 용적률 160%, S1블럭도 마찬가지로 좀 진행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S1블럭보다 S4블럭이 세대수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34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대수도 165세대로 좀 상당히 많이 지금 일단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A6랑 A8, A8블럭에 대해서 추후 공지가 지금 들어오게 되면 말씀 제가 드릴 거고요. 2분기 입주자 모집 공고 6월달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7월에 사전 청약이 이루어지는데, S4블럭은 1024세대, 그리고 S1블럭은 494세대인데 아마 이 세대를 갖다 전부 다 분양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사전 청약을 갖다가 전 세대를 분양을 하지 않고 조금 더 남겨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1024나 1494를 갖다 합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달라질 것 같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세대수가 조금 더 줄어든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1400가구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3분기, 즉 다시 말해서 B5블럭 같은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4분기 입주자 모집 공고는 S11블럭, 즉 다시 말해서 총 이제 창릉 3기 신도시에 2022년에 사전 청약을 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S1, S4, B5, S11블럭이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공공분양은 올해가 아마 거의 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공공분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내년부터 또 민간분양이 또 계획되어 있으니까 창릉 3기 신도시에 꼭 내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관련해가지고 고양 특례시 창릉 3기 신도시 2022년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 청약 단지, 제가 예상이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예상이 아니라 거의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제가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공공주택이라든지 민간주택 아파트 건설 계획 관련해가지고 왼쪽 편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이제 블럭별로 이제 다 숫자까지 다 되어 있고, 오른쪽은 이제 호수별로 해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다음 뉴스에 머니투데이의 권현수 기자님의 기사인데요. 고양시하고 은평구가 북한산하고 창릉천 친수 공간을 조성을 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뉴스냐면 지난 3월 1일 날 이야기했던 기사인데요. 지금 현재는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산에서 창릉천 구간까지가 아직 되어 있진 않아요. 자전거 도로라든지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북한산에서 창릉천 구간까지가 이제 고양시하고 서울시 은평구가 합쳐 힘을 갖다 모아가지고 친수 공간을,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제 그 창릉천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길을 갖다가 조성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8.4km에 달하는 창릉천, 덕수교로부터 북한산 입구까지 서울시와 경계를 나누고 있어서 사업 주체라든지 사업비 분담 등의 문제로 사실상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 고양시가 창릉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은평구와 협력하기로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제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창릉천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도 뭐 물론 좋긴 하지만 더 좋게 하천 환경 정비가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앞으로 이제 한강에서 북한산까지 자전거로도 아니면 걸어서 도보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약 1.6km를 연장해서 한강에서 북한산을 잇는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협의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이 사업비가 한 5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인데, 엊그제 제가 이제 서울시 관련해가지고 2040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게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물론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친수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제 하천을 갖다 정비를 해가지고 한강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강 르네상스처럼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양시에도 이제 창릉천하고 공릉천 또 여러 가지 뭐 풍동천이라든지 이렇게 화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접목시켜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힐링 코스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갖다 좀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고양시하고 서울시가 테마가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잘 조성을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창릉 3기 신도시에 이제 많은 일자리라든지 또 많은 또 주택들이 또 들어오면서 이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또 주말에 뭐 주 4일 근무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삶의 질을 갖다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아마 고양시도 서울시 못지않게 그런 부분을 많이 준비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고요.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오늘 마무리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갖다 아침마다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는데,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S1 블럭과 S4 블럭, 특히 이제 올해 지금 분양되는 또 S11 블럭이라든지 그다음에 B5 블럭까지, 여기가 B5 블럭이거든요. B5 블럭, S11 블럭까지 4개가 지금 분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 분양이. 그래서 이 공공 분양을 갖다가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동해안 쪽에 산불이 계속해서 이제 번져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산불이 또 진화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자 스마일이 제가 이제 그 방송을 갖다 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더 많은 도움을 갖다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또 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널리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어떤 분이 매일 방송을 하면 또 좀 약간 좀 힘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루틴을 갖다가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또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갖다 업로드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특히 고양시에 계시는 무주택자분들께 희망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고양시에 이렇게 또 꾸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방송 채널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아무튼 힘이 닿는 데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이 또 이제 창릉 3기 신도시 지금 토지 보상은 지금 계획대로 좀 들어가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진행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올 연말까지, 늦어지면 뭐 물론 또 내년까지 갈 수 있겠지만 올해 안에 토지 보상은 마무리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올해 공공분양 다시 한번 S1, S4, S11 그 다음에 B5 블럭이 공공분양이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방송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이번 주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